자, 오늘 배울 거는 변이와 자연선택, 생물의 진화인데 잘 보세요. 변이가 뭐냐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변이가 일어났다 또는 변이가 생겼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 자식을 낳았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자식들만 태어났다면 안타깝죠? 아니요? 아닌가요? 축복받은 건데요? 거짓말이죠. 여자예요. 어떡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이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왜죠? 변이가 다 일어난 거야. 왜 변이가 일어났을까? 나의 유전자랑 우리 엄마 유전자랑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서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변이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데 방금 말한 대로 정자, 난자가 랜덤하게 만나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만 먼저 기억할게요. 자연선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목이 짧은 기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상상했어요? 목 짧은 기린. 상상했어요? 네. 둘 중에 한 마리가 목이 조금 더 길어. 네. 쌤처럼 키가 조금 더 큰 거죠. 나와. 끄덕거리지 않은 사람 다 나와. 자, 근데 먹이가 있는데 먹이가 딱 1인분이야. 약간 높은 곳에 있어. 누구만 살아남죠? 조금 더 큰 놈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못 먹은 놈은 죽어버립니다. 큰 놈은 살아남아서 걔가 자손을 남겨요. 연마을의 기린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남깁니다. 근데 자손은 그 엄마를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목이 좀 더 길게 태어납니다. 이해돼요? 그 네. 다음 자손이 또 2마리가 태어났어. 한 마리 목이 조금 길고요. 또 한 마리는 목이 좀 더 길어. 먹이는 또 1인분밖에 없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또 살아남고 얘도 죽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기린의 목이 점점 길어졌겠죠. 이게 목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어려워. 목의 기린이 길어진 게 아니라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린 기린 그림은 목 긴 기린 그림이에요? 목 안 긴 기린 그림이에요? 해보세요. 안긴 기린. 오, 잘하네. 잘해? 되게 어렵게 했는데. 내가 그린 그림 잘하네. 그래서 안긴 기린. 점점 목의 기린이 아니 사실 목이 기린의 목이 점점 길어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 자연은 한 명만 살아남게 만들어. 그쵸? 얘만 선택해. 그쵸? 좀 더 생존에 유리한 놈만 선택해. 그죠? 이게 자연 선택설이야. 자연은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선택받은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법으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제시한 사람이 다윈이야.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더 환경에 적합한 놈만 살아남게 만들어서 걔가 계속 변이를 거듭해서 이런 생물들이 지금 진화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진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다윈이에요. 다윈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썰이 있었다? 창조설.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신본주의 사상에서 이 사람은 반기를 들고 나온 거야. 뭐 아닙니다! 진화가 맞아요! 라고 반기를 들고 나온 거야.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니? 했더니 이런 자연선택설과 적자생존과 변이를 막 조합해서 자연선택설, 진화론을 성립한 거예요. 뭐가 맞다라고 지금 쌤이 딱 정해주진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공부할 거야. 학교에서 물어보는 것도 진화론에 입각해서 답을 써라라고 할 겁니다. 창조에 대한 건 지금 아직 물어보지 않고요. 교과 과정에 실려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옳다 그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커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진화가 맞다라고 믿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거나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자연 선택설이 뭔지.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어떤 개체가 어떤 생물이 선택되면 걔가 또 다른 자손을 낳고 변이된 자손을 낳고 변이가 쌓이면 뭐가 돼요? 사이언스. 아니야, 진화가 됩니다. 변이가 쌓이면 뭐가 된다고? 진화. 아직 더 가르쳐야죠. 자, 그래서 변이가 누적되면은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진화가 뭐냐? 많이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야. 옛날에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이와 같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고양이가 선택되고요. 걔가 선택된 고양이가 자손을 낳고 해서 얘가 결국 뭐가 됩니까? 호랑이가 돼요. 근데 반대로 옆에 마을도 고양이. 옆에 마을 고양이는 또 자연 선택이 거기 환경이 좀 달라. 환경이 달라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진화가 변이가 막 일어나서 걔는 뭐가 된다? 사자가 돼요. 옛날엔 다 공통조상이 누구야? 고양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각각 자기 환경에 맞춰서 변이를 거듭하다 보니까 하나는 사자가 되고 하나는 호랑이가 됩니다. 고양이. 호랑이! 그 사자하고 호랑이는 잘 들어. 같은 종이니 다른 종인. 다른 종인 거야. 옛날엔 같은 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종이 되어버린 거야. 이때 깜짝이야.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화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진화의 다른 이름이 뭐다? 종의 분화라고 합니다. 종이 갈라졌을 때 우리는 진화했다라고 표현해요. 어딘가 써놓으세요. 그냥. 자, 진화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새로운 종이 생겨난 거, 나와 다른 종이 생겨난 거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종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 같은 종입니다. 성별이 다르잖아요. 종은 같아요. 인종, 종이 뭔데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사람 종, 그죠? 같은 네. 종입니다. 남자들 아주 잘 같은 남성. 종이에요. X는 더, 그동안 X들은 어떡하려고? 네?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야? 그냥 X야 그냥? 여자예요. 여자 X? 잠깐만. 잠깐만. 더 이상한데? 자, 어쨌거나 맞아. 우리는 다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 남자 여자가 같은 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맞아요. 생식 능력이 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지? 잘 들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아이가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같은 종이. 소련변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할게요. 동물원에서 사자하고 호랑이를 인공적으로 결혼시켜서 인공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요. 그 알아요. 이게 누구야? 세 호랑이, 글자. 그 리을. 호랑이. 응? 리어카. 리어. 라이언. 라이언. 호랑이가 라이언.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라이언 맞아요? 타이거. 아니야. 라이언인 것 같은데. 라이언 타이거는 아니야? 맞아요. 라이언 타이거는 맞을 거야. 그 라이언. 에버랜드 있지 않았어요? 자, 아빠 사자. 수정. 아빠 사자, 엄마 호랑이.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빠가 사자이고 엄마 호랑이야. 이거 자식이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납니다. 인공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공통조상이 둘 다 고양이였잖아. 그지? 공통조상에서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면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 사자면 이게 라이언이잖아. 이게 라이언이야. 라이언은 니네 사자 아니야? 그니까요. 이상하다? 라이거. 아이거. 너 때문에 그래. 아이거 아니고요. 라이거. 라이거를 낳아요. 동물원에서만 나와요. 자연에서는 둘이 싸우기만 하지 생식을 한다니 말이 안 돼. 그죠? 할 수 있죠. 싸우다가. 싸우다가 갑자기? 싸우다가 너무 급전이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급전개란 말이 맞다. 싸우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요, 그죠? 이상해. 상상하지 마. 아무튼 라이거가 태어나요. 근데 라이거는 안타깝게도 뭐가 없다. 생식. 생식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두 글자. 고자입니다. 저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요. 넌 다 안 좋아해. 남자도 안 좋아해, 여자도 안 좋아해, 고자도 안 좋아해. 불임.
그냥 불임이라서 불 좋은 말이야. 그래서 AI가 좋은 말로 순화시켜줬습니다. 불임이야, 불임. 임신이 안 돼. 그러면 얘가 이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태어나면 얘와 얘는 같은 종이 아닌 겁니다. 같은 종이 아닌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 생식이 안 되는. 얘는 이제 이대로 자기만 살다 죽는 거야. 자식을 못 낳고. 사람이. 괴롭겠다. 그렇게 해서. 친구 만들면 되지. 친구랑 그죠. 자, 중요한 거 봐봐. 고양이를 키우다가 얘가 갑자기 모양이 좀 달라졌어. 줄무늬가 생겨 막. 뭐지 너? 약간 고양이랑 달라졌다. 그지? 또 이쪽 고양이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약간 갈기가 생기고 막 이래요. 너 좀 달라졌다. 근데 둘 다 옛날에 고양이였잖아. 얘네가 아직도 같은 갑자기 종인지. 아씨. 아직도 같은 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 뭐라고요? 유전자가 결혼시켜보라고요. 네.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아서 억지로 해요? 내 맘이야! 그분들이 안 급전개 몰라, 원하시는 급전개? 급전개. 너무해. 그래서 이렇게 생식을 시켜보면은 자식을 낳았을 때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나온다? 아직은 같은 종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나온다? 이미 종이 갈라진 거야. 그때 우리 뭐 했다? 진화했다. 라고 표현해. 진화했다. 응? 이래요. 진화란 바로 그런 진화란 그런. 저 다윈이 자연 선택, 여기 나왔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를 제시한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오늘 수업 끝. 오케이, 가야겠다. 갑시다. 온 지 얼마 됐어요? 저 엽떡 먹다 남아가지고 먹으러 다시 가야겠다. 가. 지마. 엽떡 먹다가 남겼어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자, 간단하게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펼쳐질 이야기들을 쭉 한번 얘기해 준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짚어준 겁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만 살을 붙이고 나서 잠깐 쉬었다 할 예정입니다. 자, 책을 볼게요. 변이. 밑줄 좀 볼게요. 변이가 뭐냐? 변이가 뭐냐? 변이가 뭐냐? 변이란 일단 같은 종이야. 같은 종. 형질의 차이. 형질이란 형태, 성질. 형태나 성질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얼굴 모양이 좀 변했어. 또는 성격이 좀 변했어. 또는 얘는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되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형질이 변했다라고 말하고요.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변이는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변이를 의미합니다. 유전적으로 자, 엄마의 유전자랑 아빠의 유전자가 만나서 이렇게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이란 일반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그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은 유전자가 차이 나겠죠. 유전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의 유전자랑 여러분들 유전자 어때요? 당연히 다르겠죠. 달라요. 다르니까 얼굴 모습이나 형태가 다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타깝게도 내 유전자는 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나를 좀 닮아요. 그죠? 나를 좀 닮게 됩니다. 나를 닮는 현상, 나를 닮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부르죠. 유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손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진화가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유전자가 계속 전달되다가 변이가 커지면 다른 종으로 아예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다. 뭐가? 변이가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입니다. 변이가 원동력이야. 변이가 누적되어야 진화가 일어난다는 말을 저렇게 써는 거야. 잘못 읽으면 안 돼. 유전자가 원동력이 아니라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다 라는 거. 정리해볼게요. 진화의 원동력이 누구다? 바로 변이입니다. 변이야. 잘 읽어야 돼.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인 거야. 텍스트를 잘못 읽으면 유전이다, 유전된다, 유전되는 게 진화의 원동력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변이가 누적돼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변이의 예입니다. 보세요. 무당벌레가 여기 점의 무늬 또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색깔도 조금 다르고 무늬 모양이나 무늬의 개수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우린 보고서 뭐가 일어났다? 변이가 일어났다. 또 변이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변이의 정의가 뭐라고? 그러니까 변이가 어떤 종 내에서? 같은 종 안에서 변이가 있는 거야. 야, 사자, 호랑이 다르지? 이런 거. 이거 변이 아니야. 아니. 그냥 종이 다른 거야, 이거는. 그지? 종이 다른 거지, 변이가 일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변이는 한 종 내에서 모양과 크기, 점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때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사랑 앵무라고 하는 같은 종의 앵무새들이 있는데 깃털의 색깔과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네.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변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유전적 변이 말고 또 다른 변이도 있나요? 변이는 어쨌든 모양이 달라진 거잖아, 그치? 예. 비유전적 변이라고 말해요. 유전이 안 되는 변이. 유전이 안 되는 변이는 뭘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가 나중에 변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네. 쌤 봐봐요. 쌤 어느 쪽 팔이 좀 더 길어요? 오, 왜 더 길어요? 볼링을 많이 치면 오른쪽 우와! 팔이 길어집니다. 우와. 뻥이에요? 근데 아이씨. 진짜 실제로 야구 선수들은 맨날 공만 던지니까 이게 좀 더 길어요. 조금 더 쌤, 길어요. 그 진짜 기신 거예요? 아니면 쌤이 더 내미신 나 거예요? 귀신 같다고요? 아니 내민 거지. 진짜 기신. 내민 거. 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만약에 진짜 롤팔이 길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건 쌤이 나중에 볼링을 치다가 길어진 거죠. 그죠? 아, 그럼 내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이 응애 그럴 수 있죠. 아빠 이럴까요? 나한테? 그죠? 내 팔 왜 이래 이럴까요? 자식은 이걸 유전받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좀 더 극단적인 예로 선생님이 전쟁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서 오른 다리가 잘렸어요. 목발 짚고 다녀. 근데 자식을 낳았어. 오른 다리가 없게 나온다. 그럼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후천. 극단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응애 아빠 장난 이런다고? 왜 이랬어 나한테? 이러지 않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을 우리 뭐라고 한다? 비유전적 변이라고 해요. 비유전적 변이. 그래서 훈련으로 단련돼서 좀 달라진 자기 몸 훈련으로. 그다음에 어린 홍학이 이제 먹이의 종류, 뭘 먹냐에 따라서 이 몸의 색깔이 달라진대요. 그 자식에게 전달되냐 이거야. 먹이 때문에 생긴 몸의 색깔이니까 유전자랑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유전적 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전이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유전이 안 되는 것들 의미를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변이는 왜 나타나냐, 도대체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섞이는데 어떻게 섞인다? 체크할게요. 무작위로 수정됩니다. 아빠의 정자 중에서 야, 너 딱 좋다. 네가 가서 수정 이럴까요? 어떤 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떤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로 정자 난자가 무작위로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와 갈색 털을 가진 강아지가 이제 결혼했을 때 흰색, 얼룩, 갈색 등등 여러 가지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이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 엄마 아빠의 이런 엄마 아빠의 이런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봐봐.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인데 흰색 맞나요? 회색이죠? 이 회색도 자기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받아서 회색된 거야. 회색인 이유는 까만색 아빠와 하얀색 엄마가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흰색 털 유전자와 검은색 털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데 그 둘 다 형질 발현돼서 회색으로 나타났던 거야. 자, 근데 자식한테 줄 때는 회색 유전자를 주나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흰색이나 까만색을 주는 거야. 흰색을 주면
흰색과 관련된 아이가 태어날 거고요. 검정색 유전자를 주면은 검정색 관련된 아이가 태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 중에서 랜덤하게 그 다음 자식에게 전달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갈색 털 유전자와 뭐 하얀색 털 유전자가 있다면 자식에게 랜덤하게 줘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수정이 돼서 여러 자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얼룩무늬 털을 가진 요 강아지는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보다 얘가 얼룩무늬 털이니까 얼룩무늬 유전자를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얼룩무늬라면은 그거를 결정하는 까만색과 하얀색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자식에게 하나만 전달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조합도 다양한 조합의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유전자가 또 다양하게 무작위로 수정까지 해서 다양한 자손이 형성될 수 있다. 두 가지죠. 내가 선생님이 괜찮아? 이렇게 놀랄 줄 몰랐어. 자, 정자를 만들 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정자를 만들 때 정자들이 가진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다. 또 그 정자가 난자랑 결합할 때 또 굉장히 다양한 난자 정자들이 다양한 조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다양한 변이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가 다양하게 유전자를 주기 때문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변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예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엄마도 하얀색 개고 아빠도 하얀색 개야. 순수한 하얀색 개야. 근데 자식이 까만색 개가 태어나. 어떻게 된 걸까? 그럼 다른 개네요. 그건 약간 이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얀색 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까만색 개가 나왔냐고요. 할머니가 검은색 아, 이거 그거예요. 그거 할아버지가 검은색 개 아니야?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검은색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 전제로 깔면 둘 다 순수한 하얀색 유전자만 갖고 있는 순종들을 말해. 순종끼리 결혼했는데 이상한 잡종이 나온 거죠, 그렇지? 이게 돌연변이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돌연변이. 체크할게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는 없어. 근데 갑자기 자식한테 뭔가가 나타나. 이거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야. 검은색, 검정색 유전자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야. 당연히 만들어진 유전자니까 그 다음 자식한테 전달될 수 있니 없니? 가능하죠. 왜? 유전자잖아. 유전자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유전자니까 그 다음 자식을 낳을 때 또 전달이 가능합니다. 돌연변이가 누적되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변이가 되고 변이가 누적되면 또 진화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진화의 원동력으로 돌연변이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기는 원인으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괴물이란 영화 알아요? 네. 괴물에서 왜 유전자가 바뀌었죠? 한강괴물? 한강 괴물. 저거 영화 안 봤는데. 그 약품. 맞아. 실험실에서 약품을 그냥 버려! 막 그냥 막 버려요. 한강으로 그냥 버리는 약품을. 유동약품 막 버려. 그게 그 유동약품을 막 버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 약품 때문에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고 돌연변이가 유발돼서 어마어마한 괴물이 탄생합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거예요? 있죠. 있죠. 나 나중에 실제로- 연구원 돼갖고 다 버려야겠다. 그러면 그거의 확률이 비율적인. 그게 비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만들어질 수는 일단 궁금하다. 그 대에서 생기겠지만, 그죠? 네.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돌연변이는 대부분 생식 능력이 없어. 돌연변이로 뭐가 태어났어. 근데 생식 능력이 없게 태어나. 그 다음 자손을 낳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돌연변이의 종류마다 다를 텐데 만약에 진짜 생식 능력까지 갖춘 돌연변이가 태어났어. 그렇다면은 괴물 천지가 되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뭐 얘기해야 되지? 실제로 우리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오카 하면 후쿠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원자력. 원자력 발전 폭발, 그죠? 실제로 그 주변에서 뭐가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돌연변이. 이상한 돌연변이 생명체들, 그죠? 진짜요? 물론 가짜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즉 그럼 거대한 괴물도 나타날 수 있겠다. 방사능이라는 그 물질 때문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그냥 단순하게 유전 정보에 그냥 변화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 유전 정보 변화는 왜 생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 바로 방금 말한 화학약품, 방사능, 자외선, 감마선, 스트레스, 전자기파 등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네. 자, 책에 나온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푸른색 깃털 유전자만 갖고 있던 이게 누구냐? 공작새냐? 네. 공작새인데 흰색 깃털 유전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와, 이거 새롭게 나타난 거니까 바로 돌연변이 때문인 거죠.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한 거야. 그래서 흰색 깃털 유전자에 흰색 깃털 공작이 나타납니다. 바로 유전자 때문에 흰색 깃털 공작새가 지금 나타난 모습입니다. 알비노 같아요. 그죠? 새로운 유전자 때문에 뭐가 출현한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겁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려면 새로운 유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유전자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도 유전자이기 때문에 다음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다른 하얀색 공작 집단들이 막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물려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푸른색 깃털 유전자가 이러한데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이것도 방금 말한 방사능을 비롯한 화학약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흰색 깃털 유전자로 새로운 유전자가 출현하게 되면은 얘는 왜 흰색의 형질을 가진, 잘 들어, 흰색 깃털 유전자는 왜 흰색 깃털을 가진 공작새를 나오게 하느냐? 중간에 체크. 단백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체크하세요. 시험 문제야. 야, 유전자가 달라지면 왜 형질이 달라져? 뭐 때문에? 단백질의 차이. 중간에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 형질이 달라요?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끝! 근데 중간, 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중간에 뭐가 껴있냐 이거야. 단백질. 새로운, 이상하죠. 다른 종류의 유전자라면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형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입니다. 멜라닌 합성은 멜라닌이란 물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이야. 이걸 효소라 불러요. 근데 이 푸른색 깃털 유전자는 그 멜라닌 색소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색깔이 되는 거야. 멜라닌 많으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요? 돌연변이 일어나니까. 없어요. 얘네는 그 색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아요.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 당연히 하얀색으로만 나타나겠죠. 실제로 알비노라는 사람 말하는 알비노 증상 다 이 색소가 결핍됐기 때문에 알비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시험 범위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맞아요. 지난 시험 보면요. 여기에 단백질이 중간에 껴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야.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차이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 유전자가 차이 나면 단백질이 차이 나고요. 단백질이 차이 나면 형질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대로 왼쪽에 단백질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단백질 차이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A 파트 끝났습니다.
형 A 파트를 어떻게 읽어요? A 파트. 정답 아파트. 아. 아파트. 하지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갑시다. 물. 근데 애들 다 좋아하니까 상관없어. 근데 뭔가 기문학 같지 않아? 아니 이거 박성호 같은데 박성호가 얘란 말이야. 너무 기문학 같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했어. 다음에 보내줘. 자, 목 짧은 기린들이 살고 있었죠. 네, 목이 조금 더 긴 기린이 살아남았죠. 네. 네 글자로 뭐 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종의 생물 무리의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써 있고요. 네. 자연 상태에서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고 그게 애벌레를 먹는 거 보니까 아마 새 같아요. 문어가 나뭇잎에서 애벌레를 먹지는 않겠죠. 근데 문어 근데 물고기 아니에요. 새 근데 물고기가 나뭇잎에서 애벌레를 먹지는 않겠죠. 근데 새 그죠?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있는 진짜? 그냥 포식자를 표현한 거. 포식자. 사람인가? 포식자. 자, 근데 봐봐. 초록색 잎이니까 초록색 애벌레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않겠죠. 그래서 잘 파란색 애벌레가 더 많이 잡아먹히겠네요. 그죠? 잡아먹힌 녀석은 죽겠죠. 네. 누가 살아남았죠? 초록이. 그 자연 선택된 건 누구야? 초록이. 초록이 선택된 거야. 너가 근데 누구한테 살아남아라. 선택당해요? 자연이. 자연이 어떻게 선택? 살아남게 만든 거야. 자연이. 자연이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남은 것들을 자연 선택되었다. 자연 안에 여러 가지 포식자도 있고 환경도 있겠죠. 뭐야? 터졌어. 거기 깜짝이야. 거기에 적합한 녀석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눈에 덜 띄는 초록색 이 애벌레가 살아남고요. 이 살아남은 초록색 애벌레가 자손을 남겨서 더 많은 초록색 유전자를 퍼뜨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애벌레는 그래서 파란색 애벌레는 있어 없어? 대부분 다 그래서 있어요. 있다고? 초록색 애벌레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줄 좀 가볼게요. 밑줄. 잘못 먹었지. 자,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을 자연선택이라고 한다. 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잘 살아남아서, 자,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녀석이 더 잘 살아남아서 더 많이 자손을 남기는 것을 자연선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먹는 녀석, 이 녀석, 먹는 녀석과 먹히는 녀석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포식, 피식. 피식대학. 이유. 먹는 녀석은 포식자라고 말하고요. 먹힌 녀석은 이제 죽는구나. 그건 건친. 건치냐? 건치. 이제 죽는구나. 피식 웃으면 죽는 거예요. 먹히는 놈을 피식되었다 말합니다. 피식되었다. 그래서 포식이란 말과 피식이란 말을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탐구 자료창은 그냥 실험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 선택을 표현하는 거라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선택의 예를 좀 보기 다음 장입니다. 예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토양이 까맣게 변한 환경. 원래 토양의 색깔은 약간 붉은빛을 띠거나 이렇잖아. 근데 산불이 나서 쟤 때문에 토양의 색깔이 다 검정색으로 확 변한 환경으로 바뀌었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더니 봐봐. 자, 원래 토양의 색깔이 약간 밝은 색이었어. 이때 까만색 딱정벌레와 약간 밝은 딱정벌레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변이를 가진 딱정벌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로 인해서 땅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뀐 거야. 누가 더 눈에 잘 띄죠 이제? 하얀색이. 약간 밝은 색이 더 눈에 잘 띄니까 이 포식자의 눈에 누가 더 잘 띈다? 흰색. 흰색이 잘 띈다.
흰색이 잡아먹히겠네? 자연 선택된 건 누구다? 검정색이 자연 선택된 거겠네요. 그죠? 그 살아남은 검정색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서 이 집단 안에 처음에는 반반이었어. 반반. 그래서 하얀색과 검은색이 반반이었다면 이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집단에는 누가 더 어떤 비율이 더 많아졌어? 검은색 딱정벌레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자연 선택이 돼서 한쪽으로 초래를 하게 된 겁니다. 비율이 증가한다. 네. 자, 비율이 점점 이쪽 비율로 증가합니다. 근데 만약에 환경이 또 바뀌어서 다시 땅의 색깔이 흰색 계통으로 바뀐다면 다시 또 비율이 또 바뀌어요. 바뀌겠죠. 다시 말해서 잘 들어. 자연 선택은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되는 대상도 바뀔 수 있는 거야. 기린을 한번 예를 들어봐. 선생님은 목이 짧은 기린이고 나보다 목 긴 기린이 있었어. 이제 난 곧 죽겠구나 이러고 있었어. 그지? 맞아요? 네. 근데 모든 먹이가 이제 땅에만 자라는 거야. 내가 먼저 더 짧으니까 더 빨리 밑에 걸 먹어 치우면 얘가 죽겠죠. 그죠? 환경이 바뀌면 자연 선택된 대상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나무 위에만 나뭇가지 위에만 먹을 게 풍부하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초원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초원이면은 땅에 더 먹이가 많을 테니까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은 자연 선택 대상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활동 때문에도 이렇게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인간의 활동. 인간이 항생제나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쓰면은 항생제나 살충제에 죽는 녀석도 있지만 살아남는 놈도 있겠죠. 걔네가 자연 선택된 거야. 걔는 항생제랑 살충제를 썼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것. 다음에 항생제를 써도 얘네 죽어 안 죽어? 안 죽겠네. 이렇게 그 약품에 저항성을 가진 녀석들이 많이 살아남았을 때 이 자식들은 죽지도 않네? 뭐가 생겼네?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해. 내성이 생겼어. 깜짝이야. 내성이 생겼어 라고 말을 해요. 내성이 생겼어. 내성. 사람 때문에 내성이 생긴 세균들, 내성이 생긴 개체들이 많이 생긴 거야. 사람 때문에. 예. 두 번째, 사람이 바다에 나와서 대구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아요. 대구탕, 그죠? 큰 놈을 잡으면 오케이, 넣어요. 작은 놈을 잡으면 버려요. 다시 버립니다. 더 자라고 하라,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거를 다 잡아들이다 보니까 작은 놈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야. 자연 선택된 건 누구야? 작은 놈. 사람이 자연이라면 사람에 의해서 작은 놈이 자연 선택되어서 작은 놈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작은 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대구의 종이 있었던 거야. 작은 대구 종을 놔주고 큰 대구 종을 다 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의 크기가 나중에 10년이 지났어. 큰 대구는 더 이상 잡히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작은 대구 종들만 막 서식하니까. 네. 이런 얘기야. 사람으로 인해서 대서양의 대구 평균 크기가 작아졌다. 그래서 처음 보는 건데 사사페모라고 하는 사람이 채집하러 가기 힘든 곳에는 초록색 개체의 비율이 높고요.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는 주변과 비슷한 색을 띠는 개체의 비율이 높다. 사사페모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초록색 상태로 광합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은 이쁘다 다 뜯어버려요. 그죠? 뜯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 잎을 가진 것들은 다 죽고요. 이런 색깔 가진 것들은 살아남겠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런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이런 개체만 번식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비율이 변하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똑같이 그림 똑같이 나올 거야. 똑같이 나와서 자 봐봐. 우리 몸속에 세균들입니다. 안녕 세균들. 세균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번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에 걸린다. 병에 걸려요.
맞아요. 그 세균들이 싼 똥이나 세균들의 어떤 물질, 대사 물질 때문에 독성이 있는 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에 걸리는 거야. 우리 그때는 세균성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 이 시험 문제야. 중요한 건 내 몸속에 초록색 세균도 있지만 보라색 세균도 이미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초록색 세균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몸이 아픈 중이야. 초록색 세균 때문에 몸이 아파 지금 현재. 그래서 약을 먹어요. 세균을 죽이는 약을 뭐라 그래요? 항생제라고 합니다. 잘 들어. 그 항생제는 어떤 세균을 죽인다? 초록색 세균만 죽인다. 초록 세균을 막 죽여. 근데 어때요? 이제 살 것 같다. 몸이 나았어요. 그치? 근데 누가 살아남았죠? 보라색. 보라색 세균은 살아남았어. 자연 선택됐단 말이야. 그럼 보라색 세균들이 나의 경쟁자들이 다 죽었네? 이제 보라색 세균들끼리 번식을 해서 보라색 세균의 양이 막 많아진다. 또 이게 그 얘기. 또 몸이 아파. 어때요? 또 아파. 예전에 먹었던 그 약 어딨지? 여기 있네. 또 뭐? 몸이 나아야 안 나아? 안 나. 안 나아요. 먹었는데 약이 안 들어. 내성이 생겼나봐. 라고 말한다고요. 이해됩니까? 네. 왜 그래? 내성이 생겼나봐. 이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아.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약은 초록색 세균만 죽이는 약이었잖아. 그치? 사람들은 근데 이 현상을 뭐가 생겼다고 말한다고요? 네.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한다고요.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세균이 번식한 거야. 그럼 뭐가 시험 문제냐? 이런 이겁니다. 자, 보라색 세균이 나중에 번식을 해서 내성이 생겼다. 맞죠? 그러므로 잘 들어. 보라색 세균이 나중에 생겨났다. 네? 아니라고요. 보라색 세균이 생겨나서 내성이 생긴 건가요? 아니요. 아니야. 처음부터 보라색 세균이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얘가 증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증식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맞나요? 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처음에 보라색 세균이 있었니? 네. 있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맞추기 쉽겠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본다? 처음부터 보라색과 초록색이라는 변이가 있었니? 예. 있었다. 변이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진 개체는 처음부터 있었다. 근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녀석이 나중에 그 녀석이 증식하게 된 거죠. 맞나요? 이때 우리는 그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체크할게요.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 선택. 자,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뭐가? 보라색 세균. 보라색 세균의 이름이 뭐예요? 항생제 내성세균입니다. 처음부터 항생제 내성세균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나중에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고 내 말이. 나중에 내성세균이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어. 근데 그 나중에 증식해서 드러난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근데 처음엔 없었는데 내성이 없었는데 내성이 생겼어요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얘기야. 처음부터 내성세균이 있었지만 얘는 좀 적은 개체라서 개체수가 적어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개체수가 많아져서 다른 표현법 뭐라고?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내성이 나타나게 된 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모든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처음엔 없었는데 가지게 되었나 보다 하면 안 된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비율이 높아져서 모든 것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는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는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전부 다 악성 빈혈에 시달려요. 뭐? 네? 악성? 뭐? 원주민 말한 거예요. 자, 이 빈혈이란 뜻이죠. 아무튼
악성 빈혈에 시달리는 원주민들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 요 지역이야. 너는 왜 빈혈에 시달리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모양 적혈구야. 왜 이러는 거야? 적혈구 모양은 원래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동그란 도넛 모양 또는 원반 모양이라고 말을 해요. 원반 모양. 근데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남 모양으로 변한 거, 기역자 모양으로 변한 걸 남 모양 적혈구라고 해요. 적혈구의 기능이 뭐죠? 기능. 산소 운반을 하는 거야. 제일 많이 산소가 필요한 게 어디야? 뇌거든요. 그래서 뇌한테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내가 남 모양 적혈구야. 그럼 뇌에다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어? 없어? No. 그래서 빈혈에 시달립니다. 아, 자꾸 어지러워. 빈혈. 알죠? 그걸 악성,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나는 지역이 이 지역에서 나타난다고요. 다른 지역은 없어요. 아, 이 지역에서만 그런 유전자가 생겨났나 보다. 아닙니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바로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를 A지역, B지역, C지역이라고 하면은 A지역에도 B지역에도 C지역에도 남모양 적혈구가 쭉 다 살고 있었어. 정상인들도 살고 있고요. 남모양 적혈구 다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살고 있었어. 근데 특별히 이건 뭐야?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야.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여기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거의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왜 이러냐는 거야. 이 연관관계를 연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와서 물어. 적혈구에서 일단 그 모기가 요만한 원충, 어떤 벌레 같은 걸 몸속에 같이 집어넣어요. 벌레가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증식하면서 말라리아가 일어나는 거야. 우와. 근데 어디에 얘가 증식하냐면 적혈구 표면에 증식합니다. 말라리아의 그 원충이 적혈구에 붙어서 적혈구를 빨아먹고 사는 거야. 적혈구와 함께 이동합니다.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 어때요? 도착하니까 먹을 게 없네. 불량.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어. 근데 적혈구가 남모양이야. 그럼 그 말라리아 원충이 살 수 있어 없어? 네.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내가 남모양 적혈구에서 맨날 비실비실해. 내 옆에 사람, 넌 맨날 빈혈이야? 정상인 사람 있어. 나는 빈혈이야. 이러고 있어. 근데 둘 다 모기에 물려. 나는 모기가 물었네. 가려워. 끝. 얘는 모기 물렸어. 아이씨 뭐야? 난 건강한데.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요 정상인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의 빈혈증만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기는 당연히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과 정상인들이 다 같이 살고 있겠지. 근데 여기 이 지역만큼은 어때요?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누가 자연 선택된 거다? 오히려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들이 자연 선택돼서 여기에 많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그게 비슷한 거예요. 거꾸로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 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많이 걸려.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말이 이해됩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상인은 다 죽고 남모양 적혈구만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이해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겠죠.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서 자연 선택되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하다. 됐나요? 이런 것들 체크해주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만 잘 따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풀고 잠깐 쉴게요. 풀어보자. 자, 이미 종이 갈라진 거야. 이미 다른 종이 된 거야. 이미 다른 종이 되어서 이 목 짧은 기린과 목 긴 기린은 자식을 낳긴 낳았어. 근데 이 자식이 뭐다? 생식 능력이 없는 자식이 태어난 거야. 그렇다면 이미 목 긴 기린과 목 짧은 기린은 같은 종이 아닌 거죠. 얘가 기린이라면 얘는 얘는 약간 말도 안 되지만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 예?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약간 다른 그 종과 다른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종이 분화가 되었는지 진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이 자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자, 이거를 정리하면 이 표가 나오고 이 표 잘 봐봐. 표에서 이 네모칸 채우기가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처음에 과잉 생산과 변이가 있었다. 맞나요? 네. 첫 번째 그림 기억나? 과잉 생산과 변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 목 긴 기린과 목 짧은 기린 간에 뭐가 일어났다?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먹이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요. 하지만 결국 누가 살아남아요? 목 긴 기린이 뭐 돼요? 자연 선택되는 겁니다. 목 긴 기린만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자연 선택된 목 긴 기린들만 살아남아서 그 다음 자손을 남기죠. 뭐가 일어난다? 유전과 진화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전과 진화가 일어난다. 네모칸을 빵빵 뚫어 놓으면 이 사이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채워 넣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순서를 꼭 암기해야 한다라고 지금 적어놨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해. 자, 그럼 진화설은 다윈의 이 자연선택설이 대표적인 진화설이야. 이 방법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이런 진화설밖에 없을까? 아니야. 또 다른 방법으로 진화한 거야 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어. 이 사람이 누구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을 주장합니다. 뭔 소리냐? 자, 라마르크가 이제 기린의 목이 길어진 걸 지금부터 라마르크의 입장에서 설명해 볼게. 자, 내가 기린이야. 높은 곳에 먹이가 있어. 높은 곳에 먹이를 먹으려고 목을 계속 빼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진 거야. 너네들 본 적 있니? 그 아프리카 유민족 중에 목에다 링 끼워가지고 목을 점점 길게 만든 그 아줌마. 목이 길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있다. 목이 길어진 기린이 그 다음 자손을 낳으면 또 목 긴 기린을 낳을 거 아니야? 걔가 또 더 높은 곳에 먹이를 먹으려고 목을 더 길게 만들고 얘가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목 긴 자식이 태어나고 얘가 또 목을 또 길게 하고 이게 누적 되면 당연히 목의 길이는 길어질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한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어디가 말이 안 되죠? 그거 길어진 그 기린이 유전됐을 때 그렇죠. 똑같이 그게. 맞아요. 후천적으로 길어진 거잖아.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목을 막 빼서 후천적으로 길어져. 후천적으로 얻은 이 형질은 유전이 돼야 돼. 안 되지. 그게 결정적인 이 진화설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택하고 있지 않은 거야. 체크할게요. 이렇게 해서 진화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크.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거를 용불용설, 그래서 쓸 용자입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진다, 길어진다. 이게 용불용설이야. 쓰면 쓸수록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안 쓰면 퇴화된다. 그죠? 우리도 옛날엔 꼬리가 있었대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써서 퇴화된 거예요. 그죠? 그 증거가 있나요? 꼬리뼈가 있어. 꼬리뼈가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흔적기가. 또 하나의 흔적기관이 있어. 우리 배꼽? 배꼽이 흔적기관이야? 엄마 태출이 있었던 흔적? 뭔 소리야? 이건 흔적기관이 아니지. 그럼 뭔데요? 그거. 우리 맹장. 맹장. 굉장히 뭐 하는 게? 맹장이 옛날에 왜 우리 그거 있잖아. 왜
초식 동물들은 위가 위도 여러 개지만 이 장도 좀 달라서 장 끝에 그 세균인가를 번식시켜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식물 성분을 거기 집어넣으면 소화가 막 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게 뭐야? 그게 있어. 그러니까 세균과 함께 사는 어떤 곳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맹장을 잘라내도 상관없다 그러잖아. 맹장에 기능이 없어. 근데 옛날에는 기능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흔적기관이 바로 이 용불용설과 약간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자연선택설도 그러면 한계점이 있나요? 용불용설의 한계점은 알겠어. 자연선택설도 그러면 잘못된 거 한계점이 있을까? 체크해볼까? 어디있죠? 위에. 봐봐. 다윈한테 물어본 거야. 다윈. 그래, 네 말대로 그래서 못 낀 기린이 살아남은 건 알겠어. 네. 근데 못 낀 기린이 결혼하면 왜 못 낀 자식이 태어나? 그 설명해봐. DNA를 그걸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안타깝게 설명. 맞아. 그게 답이야. 답이야. 네. DNA가 전달되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DNA 유전자, 염색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냥 그래. 아니면 잘 모르겠어.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더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게 한계점이라고 말하는 거. 체크할게요. 당시에는 원인을,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한계점을 이겨냈죠. DNA도 알고 유전자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계를 벗어났다.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러므로 지금 진화에 대한 걸 뭐로 설명한다? 자연선택설로 진화를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됐나요? 네. 일단 마무리 정리하고 추가적인 내용 얘기해줄게요. 봐봐. 자, 그래서 자연선택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지구에 살고 있죠.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새로운 종들이 자꾸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고양이만 살고 있었는데 지금 고양이과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자, 호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퓨마를 비롯해서 그죠. 굉장히 많은 종류로 진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핀치새가 또 다윈한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핀치새. 다음 장에 나오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핀치새. 이게 핀치새 집단입니다. 핀치새 집단이에요. 핀치새 집단. 지금 발견되는 핀치새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 근데 더 오래전 과거에는 딱 한 종류의 핀치새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만 살고 있었어. 상상해야 돼. 다 똑같은 모양을 한 핀치새가 쫙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자, 빡! 출발하더니 각 굉장히 수백 개의 섬이 있는 곳에 핀치새들이 쫙 날아가서 어떤 핀치새는 여기 이 섬에 살래. 나는 이 섬에 살 거야. 나는 이 섬에 살 거야. 각각 자기 섬을 선택을 해요. 네. 그 섬에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섬, A라는 섬에는 먹이가 선인장이에요. 이 먹이가 선인장이니까 선인장을 먹기 위해서 부리가 좀 더 길고 뾰족하게 부리가 발달을 한다. 맞나요? 네. 아닙니다. 네? 원래 그런 애들이 많이 자,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 같은 모양의 핀셋였지만 얘네가 봐봐 중간에 과정이 빠졌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양한 같은 종의 핀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부리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처음에는 같은 모양이었겠지만 변이라는 걸 통해서 유전자가 다양해져
돌연변이 또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부리가 다양한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셋 집단이 있었던 거야. 네. 걔네가 쫙 흩어졌어. 그래서 얘네들 요 무리가 요게 한 100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본래 6마리가 A 섬에 딱 도착한 거야. 근데 먹이가 선인장이야. 그 누가 자연 선택된다? 뾰족하고 긴 부리를 가진 놈이 자연 선택되고 나머지는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모든 핀치새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새만 살게 된 거죠. 네. B라는 섬에 갔더니 B라는 섬에는 바로 이런 크고 단단한 씨가 굉장히 많아. 먹을게요. 그 이 6마리의 핀치새에 가서 누가 살아남는다? 이걸 깨서 먹기에 좋게 생긴 누구?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녀석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래서 B라는 섬에는 어떤 핀치가 살게 되는 거야?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게 되는 거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A라는 섬에 방문합니다. 모든 새가 다 부리가 길어요. 부리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마을 원주민한테 물어봐. 이 새는 이름이 뭔가요? 이 버드 is 핀치. 왜 이래? 핀치. 핀새구나. 그래서 B라는 섬에 갑니다. 여기는 이상해. 부리가 두껍고 엄청 큰 새를 잡아. 얘는 처음 보는 부리를 갖고 있네. 원주민한테 물어봐. 이 새 이름이 뭔가요? 그래서 이 새 핀치인데요. 얘도 핀치고 얘도 핀치야. 왜?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두 새는 모두 다 뭐였습니까? 원래 핀치였잖아. 그지? 다 핀치라고 했어. 다 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섬마다마다 핀치새의 부리가 다 다른 거야. 뭐에 따라서? 먹이에 따라서 핀치새의 모양이,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르다.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A섬에 있는 요 긴 부리 핀치새와 딱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를 결혼시켜요. 자식을 낳았어. 어떤 자식이 태어나? 다시 말해, 생식 능력이 없는 자식이 태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핀치새와 요 핀치새는 다른 종이 돼버린 거야. 다시 말해서 뭐가 일어났다? 변이? 뭐야? 진화가 일어난 거야. 핀치새라는 요 샘플을 통해서 오케이. 진화가 이렇게 일어났음을 보여준 거야. 오케이. 진화가. 변이도 있잖아. 그래서 현재 갈라파고스 제도 이게 군도라고 돼. 군도가 뭐냐면 물이 군자, 섬도자, 섬이 겁나 많은 지역을 군도라고 해요. 갈라파고스 제도 또는 갈라파고스 군도에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14종의 핀치새가 살고 있다는 건 종이 같다 다르다? 종이 다르다. 이미 종이 달라. 진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미 종이 달라졌어. 처음에 같은 종이었겠지만 지금 14종으로 갈라진 거야. 그래서 하나의 종이었던 게 14종으로 갈라졌다는 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더 증가했다라고 표현해요.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좀 확대하면 진화를 통해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화를 통해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진화가 뭔지, 자연 선택이 뭔지 그 샘플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가 14종으로 갈라진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